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이 뉴스를 접하고 이게 두려움 같은 걸 아마 많이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소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농성이 지금 50일째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주는 경제의 주름살, 그 지역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을 우리를 이제 엄청나게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그 중앙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서로 퍼대기, 특히 민주당이 이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대해서 이제 흔들고, 그 중에 일부 강경파들은 무슨 지금 탄핵 얘기까지 꺼내는,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고 우울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다 어떤 의미에서 국내 문제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같다면, 2019년 11월 9일에 발생했던 판문점을 통한 탈북 어민 2사람 귀순 의사를 명백히 표명했고, 20페이지에 달하는 A4 용지에 거기에 탈북된 동기 그리고 귀순 의사를 분명히 한 이 어민들에 대해서 오로지 그 무렵에 월말에 개최될 한 아세안 회담에 김정은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내는 그날 이 2사람을 강제 북송한 것은 이 문제를 오로지 김정은의 심리 경호에 맞춰서 한 문재인 정권의 이 행위는 국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비난과 비판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NN 뉴스나 NHK나 BBC, 우리 텔레비에서도 그걸 맞춰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영어고 일본말이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간 해외 토픽을 지금 장식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문명 국가인가, G7에서 실제로 G10 국가에 등극했고, 이미 26년 전에 세계경제개발기구,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29번째로 가맹한 나라에서 이런 반인도적 정권의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도 들리실 겁니다. 저 해외에서 이 쏟아지는, 제가 1년 전까지 LA에 있는 우리 방송에 그 일주일마다 한 30분씩 이 토크쇼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제 방송을 시청했던 많은 이들 가운데 그 방송은 1년 전에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저에게 문자로 이 글을 보내오는 것 중에, 아니 박찬종 씨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미국에 살면서 아주 부끄럽다, 이 사태를 뭔가 바로잡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글들이 저에게 수없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터졌다, 터진 걸 되돌릴 수는 없지요. 2019년 11월 9일 시점에 되돌려 가지고 그 며칠 전 상황에서 탈북 어민들 의사를 존중해서 강제 북송을 안 하는,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국격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문제로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들,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로의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이런 일들이 저희 정권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세계 만방의 자유 애호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정권을 이미 지나간 정권이지만 그걸 깊이 반성하는구나, 이건 또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갈 수 있는 모델이 되구나, 이런 여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말 들립니까? 양산에서 그때는
이것이 폭발해가지고 이게 판문점으로 그 어민 두 사람이 강제로 끌려가면서 이게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고 그냥 벽에다가 이마를 지리리고 하는 그 사진 보셨지요? 그리고 곧 이어서 동영상까지 나오잖아요. 동영상. 거기 동영상에는 지금 음성이 아마 틀무시 녹취됐을 텐데 음성은 안 나왔지만 동영상이 그 사진 그대로 움직이는 게 나왔지 않아요. 이거 보셨어요? 이걸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훈 당시의 국정원장, 정의용 당시의 안보실장, 그리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의 실세 권력자들, 이걸 보고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윤 대통령 정권은 이런 선정적인 사진을 공개해서 국민을 현혹시키느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정적인 사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정적인 사진. 선정적인 사진이라는 뜻, 그 선정적이라는 것은 성적 욕구나 욕망을 말하자면 반영한다. 그것을 자극한다. 성적 욕구나 욕망을 자극한다는 뜻에 쓰이는 말이 선정적인데, 대학을 나오고 운동권 출신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한글에 선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건 낱말의 뜻도 모르나 이 사람아? 그게 어떻게 선정적인 사진이냐 이 말이야. 그게 플레이보이즈에 나오는 여자들 반나체 사진이야 그게? 끌려가지 않는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으니까 그 순간에 안 끌려가라고 발버둥 치는 건 우리 잘 알려진 일인데 딱 그 모습이 재현된 사진이 어째서 선정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 이 말이야. 저는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한 2개월 뒤라고 기억하는데,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기자실에 나타나가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문서를 하나 들고 반낭독하듯이 뭘 발표했는가 하니까, 행정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자는 그 해당 부처의 앞에 정권의 적폐 비리를 조사하는 팀을 구성하라. 일단 영어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거기에 문제되는 걸 청와대에 보고하라. 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거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사인해가지고 그걸 오늘 각 부처에 발송했다.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때도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을 때인데 이 종편 같은 데 나가서 세상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이런 비서실장이 이게 이렇게 발호하고 있다. 비서실장은 그걸 발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아주 듣기 좋게 말하면 대통령 몸종이에요. 그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지. 그 문서도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대통령 문재인 서명한 거. 제가 오늘 대통령께서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 이름으로 비서실장 임종석 이름으로 이게 헌법이나 법률이나 국가 운영의 기본 체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운동권으로 이것만 하다가 웬 떡이냐 싶어서 비서실장 자리에 오르니까 천지에 보이는 거 없이 오로지 자기만 보이고 그 위에 문재인만 보이고 그래 이런 바로 하는 행태를 보였던 그 정권 아래서 그 2년 뒤 2019년 11월 9일에 강제 북송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 정권의 속성상 이 운동권의 본성이 5년 내내 출발서부터 김정은의 심리 경호에 골몰했던 이들이 결국은 이런 사단을 벌리고 종당의 이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만들었어요. 당시 주 책임자 중에 하나인 이 정의용은 지난 주일에 해명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가지고 자기 입이 아니라 그 사건 발생 당시에 국정상황실장을 지내고 지금은
영등포에서 국회의원 당선 윤건영 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 윤건영 의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발표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 귀순 의사가 모호했다. 뭐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흉악범이니까 안 돌려보내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윤건영 의원이 발표할 때 이미 사진이 나왔을 순간이야. 사진. 그 사진이 나온 거, 황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발버둥 치는 그 사진이 이미 공개된 시점에 귀순 의사가 없었다. 귀순 의사가 있은 사람이 그래 안 끌려가려고 그렇게 했겠느냐. 정의용 씨. 그리고 흉악범은 돌려보낸다는 규정이 우리 국내법과 국제법 어떤 규범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정의용 씨. 그대는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외교관 생활 오래 하고 대사도 하고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관까지 지냈는데 외교관 시험에 헌법과 국제법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이지요. 그 시험 당시에 익혔던 국제법 상식만 갖고도 이게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 하는 거 알 텐데,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로 국면을 호도하려고 저는 발부둥 친다고 봅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게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 이것 말고도 이게 해수부 직원 탈북 사건과 유관한 그런 책임이 몰려 있으니까 일찍 알고 뭐 관광 비자를 내고 미국을 갔다고 하는데, 저는 심정적으로 그건 도망갔다고 봅니다. 제가 평생 기본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경우에 범죄인 심리를 제가 대강 아는데 그렇게 도망갔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 사태에 특급 책임은 아니지만 1급 책임자인데, 이 사람도 설베스 지금 미국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이제 짓거리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사태가 지금 보름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그는 뭐 양산 근처에 태백산 줄기에 뭐 유명한 산을 등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반소매에 등산복을 입고 무슨 라면을 먹는 사진을 올리고 나는 살아있다. 그래요. 문바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지지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가원수 행정부 책임자, 그 휘하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국격을 국제적으로 떨어뜨리는 이 사태가 계속되는데도 그가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씨, 왜 그렇게 비겁해요? 왜 그렇게 비겁하냐 이 말이야. 당신이 나서서 국제사회에다 대고 석고대죄해요. 내가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신에 대한 평가가 한 등급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당신은 어차피 이런저런 일로 사법처리 면할 수 없어요. 윤석열 정권이 당신을 사법처리 안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야 돼. 반드시 하게 될 것이. 그걸 무디게 하는 방법도 이번 이 사태가 아주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국격을 떨어뜨린 일에 대해서 세계 문명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거 용기가 필요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대는 전직 대통령으로 어쩌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더 대우받는 대통령의 길로 갈 수도 있으라고 나는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지금 당면해 있지만은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역으로 먹고 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근사한 나라로 자리매김해야 결국 우리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 길과 먹거리를 찾아내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격을 이렇게 현저히 떨어뜨리는 이런 사태를 두고도 아작거리고 있어. 문재인 일당은 아작거리고 있어. 책임 회피하고 퍼붓고, 그리고 이 국내적으로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윤석열 정부를 그냥 공격하고 되는데, 요거 내가 내일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걸 걸어가지고 무슨 국정조사에 뭐 이 물타기 같은 이렇게 황당한 소리들을 저지르고 이를 아작거려서 되겠느냐? 계속 이러면 천벌 받을 일이다. 하늘이 노한다. 하늘이 노해. 비리 법권천 제가 무수히 언급했지요. 진리를 바른 것을 법률로 누를 수도 있고 그 법률을 권력으로 누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권력의 행패도 결국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퇴임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결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